자, 그래서 블로그로 우리가 어떤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느냐 말씀을 드릴 건데, 블로그는 하나의 수단이에요. 이 한 가지를 가지고 어떻게 확장시켜 나가느냐, 그게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주구장창 열심히 해도 100만 원의 굴레에서 못 벗어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동시에 시작을 했는데도 막 300만 원, 500만 원 그 이상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뭐냐면 진취적이고 능동적이고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성공했을까를 보고 그걸 자기한테 적용을 하거든요. 물론 실패도 많이 했었어요, 저도. 그렇지만 왜 실패했을까 생각을 해보고 다시 한번 도전을 하는 거죠. 조금 바꿔서. 그리고 결국 성공하면 거기서 이제 확장시켜 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글을 쓸 때 이 네 가지를 여러분이 꼭 가져갔었으면 좋겠어요. 이 네 가지만 쓸 줄 알면요, 블로그 글쓰기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문 작가면요, 맞춤법 틀리면 작가의 명예가 확 추락하죠. 우리는 그럴 필요 없어요. 뭐 내가 맞춤법 좀 틀리고 사이뜨게 틀려도 누가 나한테 욕해요. 블로그는 내 얼굴도 보이지 않는데 괜찮아요. 그냥 자신 있게 쓰세요. 뜻 좀 이상한다 할지라도요, 사람들은요 내 블로그 감상하려고 온 게 아니라 정보 보려고 온 거예요. 이 곳에서 내가 궁금한 것만 해결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는 부담 갖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을 높게 평가하지 않아요.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그냥 쓰세요. 그래서 처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공감을 해라. 근데 이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공감이라는 거는 글쓰기에서도 나오지만 내 블로그에 누가 들어오는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뭐 경매라든지 뭐 이런 내용을 쓰고 있어요. 막 그렇다면, 경매라는 건 자본금이 필요한 재테크잖아요. 거기다가 막 정말 힘들어 하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용어를 써버려요. 그런 내용을 써요. 그럼 그 사람들은 별로 필요하지 않죠. 나랑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힘들어 하시는 분들에게 저기 막 초호화, 막 풀빌라, 하룻밤에 100만 원짜리 이런 내용 써봐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들어올지 그 독자의 상황을 파악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에 맞게끔 그 사람이 좋아하게끔 글을 써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 사람들이 내 블로그에 왜 들어왔을까? 블로그는요, 문제점이 있으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심심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인스타그램처럼 그냥 넘기다 보니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정말 궁금한 게 있을 때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빚이 있어서 이거 빚을 탕감하고 싶어서 들어오는 게 문제점의 원인이라는 거죠. 그러면 원인이 있으면 이거를 해결해 주는 게 블로그입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해결하고 방법을 제시해라. 그게 블로그에서 이제 내용이 나오는 거죠. 여기까지가 서두라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본론이 나오는 겁니다. 방법만 제시하면 되는데요. 이때 어떤 방법을 제시해 주느냐? 정보라든지 기술을 제공을 하는 거죠. 정보라면 새출발기금 같은 경우라면 이제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그 정보를 주는 거죠. 또 하나, 어디서 신청하면 되는지 링크를 던져주면 되는 거죠. 그 홈페이지로요. 그리고 기술 같은 경우라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티스토리를 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 내가 그 블로그를 이쁘게 꾸미고 싶어요. 그러면 욕구가 있어서 찾아봤어요. 티스토리 스킨 이쁘게 꾸미는 방법. 그때는 기술이겠죠. 그 기술을 이제 컴퓨터 HTML이라는 게 있어요. 블로그를 그 이쁘게 꾸미는 그 뼈대. 그 뼈대를 어떻게 꾸며야 할 때 이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기술을 보고 아, 이런 거구나 하고 또 이제 보겠죠. 그럼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내 블로그에 누가 들어오는지 생각을 해보시고 그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보시고, 그러면 문제점이 찾았으니까 그 문제점을 해결한다. 근데 이런 문제점과 해결 방법은 지식인에서 많이 찾으면 좋다. 그리고 이 해결 방법에 대해서 정보와 기술을 제공을 해주면 끝이다. 글쓰기 신경 안 써도 된다. 부업 단위에서는. 본업으로 가려면 이제 글쓰기도 신경을 쓰셔야겠죠. 어떻게 글쓰기를 해야 잘해야 될까를 이제 고민하게 되실 거예요. 여기는 부업에서 본업 단계로 넘어왔을 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통째로 다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는 건데, 내가 만약에 초보자다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미리 그냥 선행학습한다 생각을 하시고 지금부터는 안 하셔도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은 여기 단계예요. 구글 단계가 아니니까 초보자들은 그냥 일단 쓰면 키워드만 작성해도 돈 된다고. 부업에서 본업 가시는 분들은 이제 어떻게 글을 써야 되냐면, 처음에 공감을 해주세요. 저는 이제 이걸 갖고 AGS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A는 어글이고요. G는 개인, 얻을 만한 정보들. 그리고 S는 솔루션이에요. 그 개인을 어떻게 내가 해결해 줄 건지 예시를 들어볼게요.
A 같은 경우에는 어글이에요. 아까 새 출발 기금 같은 경우에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내가 이 글을 쓸 때 새 출발 기금 쓰면 어떤 사람들이 지금 이 새 출발 기금으로 들어올까?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어려우신 분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을 공감해 줄 수 있는 멘트는 정말 많아요. 요즘 살기 참 퍽퍽하시죠? 이런 것도 되고요. 코로나 때문에 대출 많이 발생했죠? 죽겠죠? 뭐 이렇게만 해도 되죠. 딱 세 글자 죽겠죠? 이것만 해도 돼요. 공감이 되잖아요. 그런 다음에 개인. 그런데 그 빚을 나라에서 최대 900만 원까지 탕감을 시켜준다고 합니다. 그 방법을 신청 방법과 그리고 신청 기간 자격 조건 순서대로 가르쳐 드릴게요. 가보시죠. 이렇게 처음에 서두에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딱 궁금했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으니 이거 내가 찾던 블로그네? 하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갔는데 거기서 만약에 이제 이상한 쓸데없는 말부터 막 나오기 시작을 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경향이 많거든요. 블로그를 쓰면 정말 알짜배기 있잖아요. 내가 정말 연구해서 좋은 정보들은 맨 밑에다 놔요. 맨 밑에다 놓으면은 사람들이 여기까지 와서 이 블로그 보면은 내가 줄게. 이런 심보예요. 근데 이런 심보를 하면요. 사람들이 여기까지 안 와요. 사람들은 중간에 그냥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만약에 독자라면 생각하면 이렇게 안 쓰거든요. 근데 내가 글쓴이기 때문에 입장이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독자 입장에서 쓰는 거예요. 독자의 입장에서 가장 좋게 AGS를 썼다면 그 밑에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정보를 써야죠. 그게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지식인에서 찾아라. 지식인에서 새 출발 기금 쳐봤을 때 사람들이 뭘 궁금해할까? 그게 바로 사람들의 니즈입니다. 필요한 점. 그거부터 쓰는 거예요. 아마 얼마 받는가? 나는 자격 조건이 되는가? 이것부터 나와야죠. 그런 다음에 나중에 밑에 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사람들이 좋아하고 체류 시간이 점점 올라가고 결국에는 구글에서 노출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 건데 지금 6개의 키워드가 있어요. 이 6개 키워드가 있을 때 여러분들 같은 경우라면 어떤 키워드, 질문 다시 해볼게요. 6개 키워드 중에 가장 돈 안 되는 키워드가 뭐일 것 같으세요? 그쵸? 제가 두부로 말씀드렸으니까 너무 쉽죠? 그럼 이제 진짜 질문이에요. 이 두부의 효능은 왜 돈이 안 될까요? 이걸 아셔야지만 우리가 분석을 할 줄 아셔야지만 이런 키워드는 이래서 안 되고 저런 키워드는 저래서 돈이 되는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냥 키워드 딱딱 집어드리면은 그렇게만 하면은 그때뿐인 거고 내가 스스로 물고기를 사냥할 수 없는 거죠. 사냥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생각을 해보시겠어요? 두부의 효능이 왜 돈이 안 될까? 동시에 말씀해 주셔서 못 들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말씀해 주세요. 구매 전환이 없다. 그것도 맞아요. 구매 전환이 없다는 거는 뭐냐면은 그것도 정말 맞는 말인데 그 전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두부의 효능은 광고주가 없어요. 그래서 전환이 되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돈이 안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태어나서 두부의 효능 검색해 본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그냥 두부는 두부예요. 두부 맛집은 검색을 해보셨겠죠? 근데 두부의 효능은 그냥 먹는 거지 무슨 이걸 다 검색하고 있어요. 검색할 만한 방문자가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들어오지를 않는데 이걸 돈이 벌릴까요? 당연히 안 벌리겠죠.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GV80 자동차는 왜 돈이 될까요? 이것도 한번 똑같은 맥락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쵸? 그럼 광고주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광고주가 있을까요? 자동차 만드는 회사들 브랜드들. 그쵸? 이 제네시스 자동차가 광고를 하겠죠. 그리고 이 GV80 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매니아가 엄청 많단 말이에요. 남자분들부터 해서 이 여성분들도 요즘 자동차 엄청 좋아하시잖아요. 그때는 특히 이 SUV잖아요. SUV 요즘에 유명한 게 뭐예요? 차박. 이 차박 갖고도 광고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GV80이 돈이 됐어요. 이제 이것과 관련된 에피소드 조금 들려드릴게요. 제가 이 두부의 효능을 주구장창 쓰고 저는 포기하지 않아요. 두부의 효능 썼다가 그러면 두부가 잘못됐나 보다. 고구마 효능 썼고요. 그 다음 다른 거 뭐 감자부터 해서 다 썼어요. 15일 동안. 한 절반 이상 그렇게 계속 갔던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갈 생각이었어요. 근데 마침 위기가 기회가 된다고 제 자동차 아까 보여드렸죠? 빨간 마티즈 그게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카센터를 갔죠. 근데 크게 고장이 난 게 아니라서 잠깐만 대합실에서 기다리라고 했어요. 사진이 있었나?
없나 보네. 근데 거기 카센터에서 이제 그 잡지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잡지가 100만 원 벌어다 주는 잡지였어요. 뭐였냐면 당연히 카센터니까 자동차겠죠. 쫙 봤는데 제가 그 글을 쓸 당시가 GV80 자동차가 처음 출시될 때였어요. 이 제네시스 뭐 G80, 그러니까 세단은 많이 있었어요. 그 당시가 제네시스가 SUV로 도약하고 싶어서 모든 마케팅을 다 쏟는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이 매니아층들도요, 제네시스에서 SUV를 해? 그 현대 막 이런 투싼, 뭐 이 소렌토 이런 게 아니라 제네시스가 사람들도 센세이션하게 보고 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저는 못 모르고 그냥 쓴 거예요. GV80, 요런 게 있네? 자동차 멋지네? 한번 써볼까? 근데 대박이었던 거죠. 그리고 GV80 자동차를 썼더니만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심지어 GV80 자동차의 디자인이 조금 바뀌었다. 그거에 대해서 썼는데도 몰려들어요. 매니아들은요, 그 자동차 맨 앞에 있는 라이트 그 있잖아요. 눈같이 생긴 거. 그거 모양 조금만 바뀌어도요, 막 몰려들어요. 이게 어떻고 저떻고. 사실 매니아 아니신 분들은 이해 못할 거예요. 근데 매니아들은 그거 엄청 중요하거든요. 매니아층 거기 가서 이야기했더니만 엄청 좋아했어요. 그리고 광고주가 있었죠. 당연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제조사에서도 광고를 하지만요, GV80 막 영상 막 트는 광고 막 이런 것도 했었어요. 근데 더 좋았던 거는 렌트, 리스 이런 것도 나왔어요.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여러분이 자동차를 쓰셔도요, 렌트, 리스 이게 없어질까요? 안 없어지겠죠. 계속 나와요. 심지어 지금 시즌에선 이 렌트리스가 더 좋은 게 자동차 지금 신차 구매하려고 하면 1년 이상 걸려요. 그래서 중고차가 지금 천정부지로 쏟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렌트리스도 수요도 점점 올라가요. 사람들이 렌트리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 광고를 클릭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 흐름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면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버스 광고예요. 이 버스 광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오실 때 대부분 이제 대중교통을 타고 오시겠죠. 특히 서울 사시는 분들은 그 지하철, 버스 많이 타시는데 항상 있는 게 있어요. 그 버스 옆면, 그리고 지하철 타려고 할 때도 항상 광고가 있는데요. 제가 옛날에 봤던 게 그 탈모와 관련된 한의원 광고가 있었어요. 제가 탈모에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이 광고를 온라인에서 봤는데 이게 바로 버스 그 실내에서도 광고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봤을 때 저 한의원이 뭔데? 라고 하면서 검색을 하겠죠. 그러면 그때 어떤 광고가 나와요? 그 사람들은 버스에도 광고를 한다는 건요, 이미 애드센스, 이 온라인 세상에도 광고를 하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대부분 광고주들은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곳에 마케팅하는 게 마케팅의 그 원칙이거든요. 크게 어퍼컷 날리는 것보다 잽을 여러 번 날려라. 이게 마케팅의 효과가 더 좋거든요. 그래서 여러 군데에다가 광고를 해요. 여러 버스도 하고 온라인에다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버스에 광고를 봤다. 그 말은 온라인에도 애드센스 광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 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탈모에 대해서 썼으면 어떤 광고가 나올까요? 그쵸. 제가 봤던 그 탈모와 관련된 광고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훨씬 내가 탈모 썼는데 전혀 엉뚱한 내용 나오는 것보다 광고를 클릭할 확률이 훨씬 높아지겠죠. 그래서 돈이 많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여러분이 주제를 찾아가시면 좋습니다. 자, 축구 얘기도 해볼게요. 이건 조금 지났는데 그 여름에 브라질하고 한국하고 축구를 했었어요. 근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쿠팡 플레이 독점이었어요. TV를 켜도 안 나와요. 모바일로 켜도 안 나와요. 오로지 쿠팡에 들어가야지만 나와요. 이랬을 때 사람들이 필요한 게 있어요.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지? 나한테 좀 그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좀 가르쳐줘. 내가 좀 야근을 해야 돼서 축구를 보지는 못하는데 좀 틀어놓고 하고 싶은데, 이런 수요가 있었거든요. 어딘지는 말씀 못 드려요. 암흑의 경로라서. 근데 여러분들이 그 경로를 미리 파악을 했다면 사람들한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됩니다. 하면서 링크를 던져주는 거예요. 내 어디에? 내 블로그에. 그럼 내 블로그에 링크를 누르면 광고가 뜨겠죠. 그 광고가 뜨면서 사람들은 광고를 클릭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 GV80 자동차는 광고와 일치하고 사람들이 딱 관심사가 있기 때문에 그 수익이 좋아요. 근데 여긴 좀 달라요. 사람들의 관심사는 다른 곳이에요. 축구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구글은요, 두 가지 시스템의 광고 시스템이 있어요. 첫 번째, 문맥 광고, 두 번째, 관심 광고예요. 문맥 광고부터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자동차를 썼으면요, 거기엔 자동차 광고가 나와요. 이건 당연한 거죠. 근데 관심 광고는 뭐냐면, 만약에 제가 탈모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막 탈모를 계속 쳐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축구에 들어왔어요. 그럼 구글이
아, 이 사람은 지금 탈모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 다 알고 있어요. 구글은 우리의 사생활을 다 침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축구를 봐도 탈모 광고를 또 보여줘요. 그래서 축구 들어왔는데도 사람들이 광고를 클릭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탈모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 축구라 할지라도 탈모 광고가 뜨니까 누르거든요. 다만 효율은 조금 낮아요. 그렇지만 돈을 벌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선 전략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을 불러오는 게 전략이에요. 이 키워드는. 여기 자동차 키워드는 많은 사람 안 불러와도 돼요. 정말 알짜배기만 불러와도 돈이 되는 거고, 여기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불러오면 또 돈이 되는 거고, 전략을 다르게 취하시면 됩니다. 이 코로나 발생 장소, 이것도 돈이 상당히 돼요. 이거는 우리나라 서울에도 중랑구, 용산구 막 엄청 많잖아요. 근데 우리 그 코로나가 처음 발생을 했을 때 어땠어요? 그 코로나 발생했다고 하면 거기 피해서 가려고 막 했었잖아요. 마트도 피해 가려고 하고 병원도 안 가려고 하고 엄청, 지금이야 둔해졌지만 그 당시에는 엄청 예민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정보를 모아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디 코로나 발생을 했다라는 거. 그거를 가르쳐 주면은 사람들이 또 엄청 몰려들어요. 사람들이 검색 많이 하시거든요. 특히 아이를 가지신 부모님,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내 아이랑 거기 있는 데 가는 게 많이 꺼림칙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유의 깊게 봤었어요. 자, 그러면 이 키워드는 자동차랑 맥을 같이 할까요? 이 키워드는 축구랑 맥을 같이 할까요? 광고의 개념에서. 그쵸? 이건 축구의 개념이에요. 코로나로 누가 광고주가 광고를 하겠어요? 뭐 마스크는 할 수는 있겠지만 그 당시에 마스크 광고는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효율은 낮지만 효율은 낮지만 사람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돈이 되는 주제가 코로나였어요. 두 배 효능 아까 말씀드렸고, 그냥 돈 아예 안 되는 거 말씀드렸고, 드라마, 영화도 이거 돈 돼요. 하나 예를 들어 드리자면, 기억하시려는지 모르겠는데, 부부의 세계라고 있었어요. 옛날에 부부의 세계라고 있었는데, 이걸 원작이 서양에 있는 그 소설이었나? 드라마를 바탕으로 해서 결말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1화, 2화를 보면서 너무 재밌잖아요. 근데 이게 원작이래요. 그럼 우리 궁금한 게 뭐예요? 빨리 결말이 뭔데?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 타겟층이 40대, 50대 여성분들이 검색을 엄청 많이 했었어요. 자, 그래서 요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고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이 있어요. 블로그에 하나 딱 써놓고 끝이냐? 아니죠. 사람들이 막 다음이라든지 구글에서 검색해서 들어오면 땡큐고, 거기서 한 번 더 나가야 되죠. 요즘에 카카오뷰라는 게 있어요. 거기가 딱 그 50대 여성분들이 많이 몰려 있거든요. 그분들이 드라마 기가 막히게 좋아해요. 그분들한테 말을 해주는 거죠. 최근에는 우영우가 있었죠. 옛날에는 부부의 세계가 있었고, 부부의 세계는 당시에는 카카오뷰가 없어서 못했지만 우영우 같은 경우에 얼마나 좋아요. 카카오뷰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조금 더 이제 심화로 가볼게요. 타겟층이 50대 여성분들이에요. 그럼 50대 여성분들이라면 이분들한테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하면 열광할까요? 드라마도 좋지만 다른 거, 건강도 좋아요. 맞아요. 건강도 있고요. 또 노래랑 관련된 게 있어요. 그렇죠. 트로트. 아, 감이 있으시네요. 임영웅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면요, 또 엄청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하면 안티 생길 수도 있으니까 안 해야겠다. 드라마 같은 경우에 이제 임영웅 그분을 가지고 카카오비에 올려놓잖아요. 진짜 좋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타겟층이 어떤 걸 좋아할까 하시면은 돈을 벌 수 있는 게 쑥쑥 생긴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어서 우리가 2022년에 돈 많이 벌었던 키워드에 대해서 가르쳐 드릴 거예요. 넘겨보자면, 자, 이 메시지가 뭐냐면, 실제로 제 핸드폰에 여기에 그 국민은행에서 광고를 보냈어요. 무려 은행에서. 그것도 1금융권 국민은행에서요. 뭐라고 왔냐면, 결국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해라 라고 메시지가 온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자영업을 하세요. 근데 은행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으로 메시지를 날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뭐야? 하면서 검색을 해보겠죠. 이거 이상한 찌라시도 아닌 것 같고, 은행에서 보낸 거니까 정부에서 뭘 주나? 그랬을 때 여러분 블로그가 노출되면 어떻게 돼요? 돈을 벌겠죠. 근데 여기서 어떤 광고가 나와요? 돈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대출 광고 나온다고 했어요. 그러면 두 가지예요. 사람들도 많이 방문을 하고요. 클릭 단가도 좋아요. 대출이니까. 그래서 이게 곱하기가 됐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버는 키워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으로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거, 새출발 기금입니다. 이 새출발 기금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시면 제가 유튜브에다가 새출발 기금이라고 검색을 딱 했어요. 그럼 뉴스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 보세요. 블로그가 하나가 딱 나왔어요. 이 블로그가 뭐냐면 광고예요. 이 블로그가 광고를 하는 건데 구글한테 돈을 주고 싶어서 광고를 하겠어요? 아니죠. 내가 100만 원을 투자를 했으면 200만 원을 뽑고 싶어서 광고를 하는 거잖아요. 이 키워드가 돈 되는 키워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죠. 아, 키워드를 검색을 해봤을 때 광고하는 블로그가 있어? 이거 돈 되는 키워드구나. 이렇게 역으로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돈 벌려고, 초보가 아니겠죠. 광고를 할 정도면은 내가 돈을 투자해서 하는 건데 초보가 아니에요. 고수죠. 고수인데도 이 키워드를 썼다. 고수의 키워드. 나도 비벼보자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평생 돈 많이 버는 키워드. 좀 느낌이 달라요. 우리가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그 순간에는 돈을 확 벌 수 있어요. 내가 한 달 일 안 해도 벌 수 있을 만큼 벌어요. 그러나 이게 매번 있는 게 아니고 그때 일회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만 안주하면 안 돼요. 물론 우리나라가 복지국가이기 때문에 대전시청, 막 서울시청 이런 데 가면요. 정부 정책들이 진짜 많아요. 이것만 갖다가 그냥 주구장창 써도요. 월 100만 원은 쉽게 벌어요. 그래서 초보자들은 지원금만 가지고 가서 써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더 발전을 한다면 이런 것도 좋아요.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이게 돈 된다고 생각 못 하셨죠? 여러분도 한 번씩은 검색해 보셨을 거예요. 특히 40대, 50대 분들은요,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거에 대해서 잘 몰라요. 우리도 매번 가족관계증명서 하는 게 아니니까는 어느 순간 딱 갔는데, 민원24 갔는데 막 그 디자인이 다 바뀌어 있어요. 그러면 검색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족관계증명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써놓잖아요. 그럼 10년이고 계속 가요. 가족관계증명서가 없어지지 않는 한.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글을 가지고 잘 써놓으면 상위 노출하고 계속 돈을 버는 거죠. 근데 이제 고수들은 여기서 뭐 어떻게 넘어가느냐, 여러 가지를 써보다가 이게 돈이 됐네 싶으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왜 돈이 됐을까? 분석을 하고요. 아, 사람들은 요걸 가지고 계속해서 검색을 하는구나. 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잊어버려서도 검색을 하는구나. 또 연령층을 봤을 때 40대, 50대 분들이 이걸 많이 검색을 하는 거구나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확장시키는 거예요. 가족관계 증명서를 해봤었으면 그 다음엔 주민등록 등본을 가보는 겁니다. 그리고 등본을 했을 때 똑같죠? 인터넷 발급 방법. 연달아서 써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요, 쓸 수 있는 키워드가 무궁무진하게 늘어나요. 뭐 등본도 있고, 뭐 초본도 있고, 뭐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 인감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막 계속 다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행복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사업들 그거 다 검색해서 다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여권을 보세요. 여권 빨리 발급받는 방법 이라고 써봤어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여기랑은 1번, 2번이랑은 조금 다른 느낌이죠. 이거는 한번 또 여러 가지 써보다가 걸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권 이걸 갖고 지식인에서 사람들이 많이 질문을 하네? 그럼 이걸 써볼까? 썼는데 돈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또 변형을 해보는 거예요. 아, 그러면 여권을 재발급은 어떻게 하는지 여기 연결되어 있죠? 인터넷 또 연결시켜 보는 거예요. 내가 총알을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 총알을 계속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번엔 여권이었으면 그럼 다른 건 뭐가 있을까?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거. 그 다음에 운전면허증. 운전면허증 재발급은 또 어떻게 하는지 인터넷에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경찰서에서 하는 방법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정보를 가르쳐 주면 돼요. 그러면 요거 같은 이런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계속 오래가는 키워드가 되는 거죠. 단 여러분의 블로그가 사람들을 만족시켰을 때.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렸죠? AGS부터 사람들이 필요한 것부터 작성해라.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건 진짜 돈 되는 핵심이에요. 광고와 일치하는 키워드를 찾아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뜰폰 요금제. 이 알뜰폰이 뭐냐면 KT, SK 막 이런 대기업 3대 통신사가 있지만 그 밑에 알뜰폰이라는 통신사가 있어요. 그래서 좀 저렴하게 핸드폰 운영하고 싶으신 분들은 알뜰폰을 사는데요. 이 알뜰폰 요금제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핸드폰을 사서 알뜰폰에다가 가입시키려고 하는데 개통은 어떻게 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찾아봐요. 이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그 좋은 정보만 있으면 바로 개통하고 싶은데 이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광고는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이 강의하기 전날에 어제 찾아봤던 거예요. 지금 이거 뜨고 있어요. 자, 알뜰폰 요금제. 내가 지금 핸드폰 공기계가 있는데 이 공기계에다가 연결을 하고 싶은데 만약에 요런 거 13,900원에 연결할 수 있어요 라고 한다면 KT 같은 경우에는 벌써 3만원, 5만원 되는데 13,000원이야? 한번 들어가 볼까?
눌러보겠죠. 이거는 광고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이건 정보가 되는 거죠. 또 하나 볼까요? 이번엔 13,900원인데 여기 또 4,400원이에요. 한번 속는 셈 치고 한번 들어가 보자. 또 해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알뜰폰 요금제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거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알뜰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블로그를 들어가 보세요. 다른 사람 블로그 갔을 때 이 광고주가 있는지 없는지 보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 군데 블로그 봤는데도 광고가 안 뜬다. 내가 원하는 광고가 안 뜬다. 그러면 광고주가 없을 확률이 높겠죠. 자, 그래서 광고주들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 알뜰폰 요금제 개통 방법을 쳤을 때 이 사람들은 바로 구매 전환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여기다가 광고 많이 싸주세요 라고 말을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구글 그러니까 구글 AI가 진짜 똑똑해요. 조금 이제 여러분 상식으로 알아가시면 좋은 게 광고를 한번 집행을 하잖아요. 그럼 2주간은요 그냥 돈 쏟아 부어야 돼요. 그때는 뭐 하는 거냐면 AI를 학습시키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딱딱 싸줬을 때, 어떤 블로그에게 광고를 쌌을 때 이 광고주가 매출이 올라갔는지를 학습을 해요. 기계가 알아서. 그랬을 때 알뜰폰 요금제 개통 방법에서 전환이 많이 일어났네. 오케이, 그럼 여기다가는 광고 진짜 많이 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광고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게 구글의 광고 시스템이고 애드센스가 1위를 먹고 있는 기술이에요. 특허 기술. 자급제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알뜰폰을 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또 비슷한 게 뭐가 있을까? 자급제폰을 가는 건데, 자, 그럼 자급제라는 건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일시불로 사는 거예요. 저도 이걸 자급제로 산 건데 한 번에 그냥 100몇만 원 주고 사는 거예요. 할부로 우리 통신사 가서 뭐 할부 약정 막 이런 거 약정 안 하고 내가 돈 주고 살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급제폰 요금제로 검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시불 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쉽게 표현을 하자면. 그래서 알뜰폰 갔다가 자급제폰 갔다가 그런 다음에 만약에 하게 된다면 또 뭐가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 다음 뭐가 있을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부모님한테 핸드폰 이렇게 사드리잖아요. 효도폰 같은 거. 그런 거 할 때 좀 돈이 좀 많이 다운시켜서 하잖아요. 우리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뭐 핸드폰으로 막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전화통화 요 정도만 하면 되니까 그거에 맞는 요금제 조회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확장시킬 수 있는 거죠. 핸드폰이란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확장시켜보자 이겁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성공했네 끝이 아니라 그러면 이 성공을 가지고 더 큰 성공은 뭐가 있을까? 계속 연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핸드폰 주제 마스터가 되겠죠. 자동차를 했으면 자동차로 쭉 나가서 또 마스터가 되고, 좋은 건 뭐냐면 그 블로그는 계속해서 돈을 벌어다 주는 블로그가 된다라는 겁니다.